오늘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계실지 모르는 한 가지 변화에 대해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잠들기 전에 아니면 출퇴근길에 그냥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요. 뭔가 공기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한때는 정말 정보의 바다라고 불렸던 이 인터넷이 언젠가부터 조금은 다른, 조금은 낯선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쉴 새 없이 위로 올리다 보면 문득 우리의 시선을 아주 잠깐 붙잡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분명 익숙한 얼굴이고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낯설고 기묘한 느낌을 주는 바로 이런 컨텐츠들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얼굴인데 목소리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뭉개져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아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이미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대부분 이게 뭐지? 하고 한 1초 정도 생각하다가 별 생각 없이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그렇게 무심코 넘겨버렸던 그 영상들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것도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넘겨버렸던 그 수많은 영상들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에 한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나라 유튜브 생태계를 조사하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84억. 우리나라 인구수를 가뿐히 뛰어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숫자는 바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기계가 그냥 마구 찍어낸 저품질 영상들, 해외에서는 이걸 슬럽,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바로 이 콘텐츠들의 누적 조회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매일 유튜브를 켜서 그냥 무심코 휙휙 하고 넘겼던 그 수많은 쇼츠 영상들 중에 정말 많은 수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뱉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좀 섬뜩하지 않나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에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 추천되는 짧은 영상 5개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종류의 가짜 영상이라고 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인터넷의 일부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정보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영상들을 이렇게나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보통 이런 문제의 원인을 플랫폼 기업들의 탐욕에서 찾곤 합니다. 돈만 밝히는 기업들이 이런 저질 영상들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진짜 문제는 특정 누군가의 악의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작동하는 방식, 즉 그 설계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라는 건 대체 뭘까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이거 좋은 컨텐츠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과 알고리즘이 이건 좋은 컨텐츠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정보의 진실성이라던가 영상의 창의성, 내용의 깊이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알고리즘에게 그런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용자가 화면을 넘기지 않고 얼마나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가. 그래서 광고를 단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드는가.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고리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직 체류 시간이라는 아주 기계적인 목표에만 충실하게 복무할 뿐이죠. 소위 AI 슬롭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일단 우리 눈길을 끌고 클릭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의 내용이 뭐든 간에 아주 잠시라도 더 머무는 순간 알고리즘은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컨텐츠구나 라고 판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모순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기업과 그 기술 때문에 오염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실상 같은 회사들이라는 딜레마입니다. 이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마치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야 하는 정원사 같은 존재예요.
사용자들이 믿고 찾아와서 쉬고 또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멋진 공간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이 정원사들이 그 정원을 순식간에 망쳐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잡초 씨앗을 시장에 내다 파는 가장 큰 상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생성형 AI 도구를 전 세계에 판매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자신들의 AI 도구가 더 널리, 더 많이 쓰여야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도구들이 AI 슬롭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AI 도구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 도구로 만든 컨텐츠를 무작정 막는다는 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과 같은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은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르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혼란 속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비용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최근 미국에서만 AI를 이용한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가짜 투자 광고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기들이죠. 하지만 17조 원이라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크고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쉽게 환산하기 어려운 바로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비용입니다. 바로 검증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하나 찾을 때마다 이게 혹시 AI가 만든 가짜는 아닐까?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일까? AI 아바타는 아닐까? 하면서 다른 곳에서 교차 확인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쓰는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라는 감정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보 소비 자체에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 순간 이게 진짜일까?를 고민하면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사실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이 현상을 짚어보면요. 단순히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넘어서 이 기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학계 전문가들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델 붕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멍청해지는 현상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요. AI가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를 다시 주워 먹고 학습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진짜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에는 온갖 종류의 독창적이고 때로는 이상하고 기이하기까지 한 표현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AI는 기본적으로 확률에 기반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현들을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가 만든 이런 편견적인 데이터를 AI가 다시 학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물은 더욱더 평균에 가까워지겠죠. 점점 더 밋밋하고 독창성 없는 결과물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은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AI가 결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심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함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AI가 만든 가짜 정보로 오염될수록 AI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능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거죠. 사실 이 문제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유튜브나 구글 같은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이곳에 가면 유용하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용자의 굳건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AI 슬롭이 추천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우리들의 화면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순간 그 신뢰라는 자산은 아주 급격하게 훼손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클릭수를 늘려서 광고 수익을 좀 더 벌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들에게 여기는 더 이상 볼 게 없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이건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향합니다.
온 세상이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정보의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흐름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해지고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기계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완벽하게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AI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우리 인간 고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살아있는 경험이 담겨있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진짜 인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어요.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곳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의 플랫폼에 쌓인 진짜 인간들의 대화와 글들을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AI 연구기관에서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AI가 학습할 만한 고품질의 인간 텍스트 데이터가 이미 올해 안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I가 세상을 뒤덮을수록 오히려 그 AI를 학습시킬 깨끗한 인간 데이터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비싸지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았던 이 시대에 결국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기계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독창적인 생각과 경험, 즉 우리 자신의 인간성 그 자체라는 사실 말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느라 모두가 지쳐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와 경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